네, 오랜만에 저희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다양한 정치 현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염색을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 안 하고 다니고. 슬프다. 그리고 오랜만에 왔더니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몇 층 몇 톤지를 까먹은 거예요, 제가. 어머, 와.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에서는 자주 네. 갔으니까 네, 당연히 알 거다라고 네. 해서 정보를 안 줬고. 아이고. 저도 알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여기였던 건물 안에 것 들어왔는데 같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예. 봤더니 무슨 사단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작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예, 그러셨구나. 시간 맞춰서 간신히 네, 왔습니다. 예. 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기다렸습니다, 의원님. 예,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 사이에 의원님은 또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었고요. 야, 후보 경선 떨어지자마자 생명안전 기본법 챙겨야 그러니까. 되겠다 예, 해가지고 그 농성하시는 그러니까요. 거기 찾아가고 뭐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또 우리 원내대 지도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싹 다 찾아가면서 예. 설득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님이 계세요. 서범수 의원이라고 예. 그분이 이제 서병수 예, 위원장의 동생인데 동생이잖아요. 예. 이제 좀 그만 좀 쫓아다니라고 지겹다고. 그게 또 저희 카메라에 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두 가지가 되게 놀라웠는데 예. 딱 보니까 대구에 막 가 계시더라고요. 대구, 부산, 네. 그러니까 부산 2번 갔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 갔고, 예. 그다음에 창원 갔고, 예. 그다음에 강남하고 서초, 서울에 예. 다녔고, 예. 험지 험지 위주로. 갔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명안전 기본법도 통과시켰고. 예. 그 이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네. 1심에서 이진건 판사가 23년 딱 유죄 판결을 했는데 8년 깎았어요. 그러게요. 예, 15년. 이유가 뭐 50년간 공직 헌신. 예,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 직위원이 네. 그 형을 약하게 해주면서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 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예. 내란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내란을 막았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이 판사도 똑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이게 헌법적으로 얼마나 위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든 막았어야 됐고 이걸 예. 중점을 뒀다면 예. 그냥 일반 형사범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내란범을 일반 형사범처럼 예. 대한 거다. 예. 진짜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 했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가중처벌해. 그렇죠. 국가에 예. 의해서 생계를 꾸려나간 사람이고 그렇죠. 평생. 국민들의 세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녹을 먹고 살았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 검소해야 된다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조심해야 된다 된다. 남들보다도 모범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던 해왔죠. 거잖아요. 예. 저희 아버님도 공직생활 평생 하셨는데 네. 퇴직하고 나서도 폐지 주는 어르신들 도와드린다고 자기가 폐지 모아가지고 드리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동네 다 쓸고 예. 공무원 했던 분이 게으르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상표 있는 옷 입으면 안 된다. 공무원 아들이 학원 다니면 안 된다. 공무원 과외 아들이 받으면 안 된다. 과외 받으면 안 된다. 아버님 과외도 안 받고 학원도 안 다니고 서울법대 갔으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네. 죽자고 했죠 뭐.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컸어요. 그런 예. 그러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검소하고 모범적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예. 게 그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 마인드, 공무원들에 마인드인데. 대한 어떤 근데 한덕수 기준인데. 총리 친구분들이 예. 우리 덕수는 법카와 관용차만 예. 있으면 다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감형을 해주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에 대해서 어제 국민적 공분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했죠. 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공직생활 충분히 해서 혜택 여러 가지 다 받은 다음에 내란하고 예. 그러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에도 깎아주고. 감형 깎아주고. 예.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대법이 어떻게 할까? 조희대 대법원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걸 또 굉장히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제 한독수라든지 박성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이 굉장히 그 중차대한 헌법 위반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거기에 부역 안 한다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았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특히 이제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 중형을 선고했고 예. 특검은 계속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흠. 근데 이 논리가 법원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검찰이나 또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 예. 거예요. 막았어야 됐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뭔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더 당연히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막았어야 됐다. 예. 이런 예. 논리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논리죠. 이런 예. 논리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한 논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약화시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부작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에 예.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돕지만 않았으면 않았으면 다 무죄야. 예. 이렇게 되면은 예. 부작위에 의해서 헌법을 침해했다고 했던 논리가 깨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부작위에 의해서 내란의 성공에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마음이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요. 자, 장미숙님께서 판사들의 생각이 다 저렇다니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랄 공직기간이었는데 대법에 가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법에 가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대법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굉장히 뭐 법리적인 것만 따지겠죠. 그리고 그렇죠. 최대한 자기들에게도 부담되는 그런 논리들은 깨 나갈 그런 네. 가능성이 있죠. 예. 연장님께서는 과실범일 때 감경해 주는 건데 오히려 공무원이 확신범일 때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법적 지식이 아주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판사들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하면 국민적 시각에도 완전히 모자란 수준의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범죄도 아닌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 범죄를 다할 때는 일반 형사범처럼 대하기보다는 헌법적 관점에 좀 서서 예.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기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헌법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외국 사례,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오히려 가볍게 네. 해주죠. 그러니까 일반 형사범처럼 다루고 예.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사라져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러니 사법개혁을 해야 합니다. 박외수님께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언론사 단전단수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엄청 하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뭐 작은 언론이지만 강소 매체인 취재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막대하다고 보는데 그냥 자기의 반대편에 섰던 세력을 그냥 아예 그런 언론은 비판하는 언론은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단전 단수라는 건 기능을 못하게 만들겠다. 특검이 기소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기소 가능성. 추가 기소하면 되죠. 종합특검 할 때. 예. 이 부분이 이제 기소에서 빠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네. 지금 종합특검이 어차피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종합특검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을 보면 여전히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끔찍했던 게 네. 뭐냐면 연평도에 있는 그 기지에 18개의 그 소위 얘기하는 A급 수집소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직접 현장 검증을 네. 가보니까. 그러면 이제 노상원 수첩이라는 게 그냥 뭐 이것은 뭐 저열한 거여서 뭐 인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당시 지규현 판사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거였다. 반드시 증거로 채택해서 네. 수사도 했어야 됐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처벌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란의 동기, 네. 그냥 내란의 목적, 그다음에 내란으로 결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했었던 또 만들려고 했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딱 그냥 군을 국회에 넣었다. 그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판단한 거잖아요. 전 국민이 전 예. 세계가 목도한 현실 딱 그거 원포인트만. 예, 원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예. 외국의 무슨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헌법적 그것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 뭐 처벌하겠다. 예. 근데 공직 오래 했고 나이 많고 하니까 다 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규현 판사는
저희들의 평생 입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판사가 됐다. 그러니까요.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1심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란의 동기에 대해서도 마치 민주당이 너무해서 했던 그러니까요. 것처럼 또 갑자기 했던 얘기하잖아요. 것처럼 예, 뭐 그리고 갑자기 했던 어떤 것처럼 또 얘기를.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예. 조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어찌 보자면 그 노상원 수첩의 이후에 그 작전까지 계획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그 진술 유도죄 있잖아요. 막 주사까지 놔가지고 옛날에 고문했던 다시 정영근 씨가 등장을 해서 이제 고문의 추억이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까지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은 네. 선관위를 접수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을 각종 방법으로 협박을 해서 그렇죠. 케이블 타이로 예. 묶고 뭐 해가지고 선거가 조작됐다는 라는 얘기를 진술을 진술을 받아내고 받아내고. 그걸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그냥 다 통으로 먹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법원도 먹어버리고 네. 사법 시스템도 먹어버리고 예. 정치권도 다 먹어버리고 언론들도 단전단수만 하겠습니까? 예.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조치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장악해 수집소에 나가니까. 언론인들도 넣겠죠. 넣겠죠. 예, 거기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서사가 있었던 이 내란에 대해서 국민이 다 앞뒤로 다 잘라내버리고 그날 군대에 들어간 장면만 그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봤으니까. 그거 딱 해가지고 그냥 예. 하고 가명 다 예.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여전히 내란과 비상계엄을 뭐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맞아요. 지금도 현수막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윤석열의 계엄 이꼬르 부정선거 수사. 수사. 그러니까 본질이다. 정당했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예. 계엄을 일으킨 거다라는 예.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분이 지금 평택을 선거에 뛰고 예, 있죠.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이 아직 극복됐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내란 청산, 내란 종식 이거 아직 안 됐다. 안 된 거죠. 여전히 우리가 내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다. 이제 지역마다 사정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도 뛰셨지만 정치인의 한 분으로서 어떤 시대 정신,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실한 내란 종식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에 관여했거나 또는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이 여전히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원래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것인데 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대구 경북도 통합하겠다, 예. 부울경도 통합하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예요. 그래서 네. 지역 균형 발전도 상당히 큰 화두가 되는. 화두가 되는.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경남 후보나 김경수 지사, 네, 네. 부산의 전재수 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시대 정신을 반드시 이제 그 실현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방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정진석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고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서 그 헌신이 빛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비서실장이었던 그 정진석 전 그 국회의원이 네. 공주 부양 청양에 공주 부여 청양에 후보 특히 이제 대구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는 추경호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추경호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진석 더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한덕수 네.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죠. 예. 막았어야죠. 예. 직을 걸고 막았어요. 직을 걸고 막았어야죠. 못 나가게 했어야죠. 예. 예. 지금 무슨 비상계엄이냐 이 아니 이 지금 와중에. 뭐 언론사 단전단수에 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안 막았어. 예. 근데 자기가 헌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는 선거에 나가서 또 헌법상 보장된 지위를 얻겠대. 네.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추경호도 안 되고 정진석은 더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의 헌신이 더 크게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김태형 같은 분이요. 네. 정진석 공천하면 자기는 탈당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압력에 의해서 굴복한 거잖아요, 사실 정진석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적 정서와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네. 장동혁은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전인수식 해석이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 떠나서 그 보수 애국 세력이 맞아요? 애국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비상계엄을? 아니죠. 보수 정치인들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아니죠. 이 나라와 헌법 가치와 헌법 시스템을 지키는 게 보수지. 그럼요. 이거를 이 판을 뒤집어 엎어서 독재 보수란 말이 완전히 오염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심각한 극우죠, 극우. 라는 주장이 나와가지고 그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의원이 이 와중에 정형근 전 의원이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거의 대표가 진짜 이분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막 또 이렇게 사라져야 될 분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분이 한동훈 근데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보수 재건을 얘기하잖아요. 네. 보수 재건을 하겠다면서 그러면 정형근식의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쪽 분들은 네. 다 제정신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정신. 말의 앞뒤가 안 맞고 네. 행동으로 드러나는 의미나 이런 것들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그 앞서도 이제 제가 한정혜 의원님께도 잠깐 여쭤봤는데 개헌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헌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건데요, 국민들이. 오늘 뭐 하루 더 의장님께서 시간을 어제 주신다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과거에 탄핵에 찬성했던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님들하고 한두 분하고 예.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 국힘 의원들. 네. 예. 그럼 뭐 우리 당 의원들이야 뭐 여기 나와서 얘기할 가치가 있나요? 맨날 얘기하는데 그렇지. 국힘을 취재해서 오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태도십니다. 말씀 예. 좀 나눠봤는데 예. 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예. 어.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랬어요. 아니 탄핵보다 개헌에 찬성하는 게 더 쉽지 않냐 했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빡빡하대요. 네. 분위기가 예. 굉장히 빡빡하다. 그 어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개헌에 표결을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그래서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지방선거 완전히 망한다 이런 걸로 팍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제 이 세 가지는 정말 무쟁점 사안이거든요. 완전 무쟁점이죠. 쟁점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거는 약간 이제 민생 입법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냥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거기다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이 국민의힘 분들 많이 봤는데 제가 연금 모수개혁 했잖아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네네네네.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면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 그래서 계속.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두 개를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꼭 두 개를 같이 하재. 그래서 아니다 모수개혁이 시기적으로 더 급하고 네. 반드시 빨리 해야 되고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 네. 연금에 대해서 스터디가 돼 있고 예. 논의가 돼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특위 만들려면 특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빨리 해버리자. 예. 예. 근데도 계속 특위를 만들어서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모수개혁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이 하자는 얘기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개헌하지 말자 네, 소리다. 하지 말자는 네, 소리거든요. 그냥 하는 레토릭에 불과한 네,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엇박자가 나고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말과 행동이 늘 불일치하는 상황이 돼서 국민들이 헷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참고로 21대 국회 때는 연금특위 만들었는데 모수개혁 못했어요 결국. 모수개혁도 못했어요. 근데 또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 이러고 제가 그냥 그러니까. 모수개혁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연금에서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구조개혁을 먼저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구조개혁도 하고 모수개혁도 해야 되는데 네. 모수개혁이 더 급했어요. 네. 왜냐하면 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근데 뭐 지금 국민연금은 뭐 되게 좋아진 상황 상법 아니에요? 개정하고 네. 모수개혁하고 합쳐져가지고 예. 지금 고갈 시점 얘기는 이제 상당히 상- 뒤로 늦춰졌고 그렇죠. 고갈 얘기는 이제 그 네. 조선일보가 못 써요. 못 쓰죠. 예. 네. 너무 그 기금이 많아져가지고. 전문가들의 얘기는 코스피가 만 정도 찍으면 고갈 위기는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피 만 찍으면 만 찍으면. 국민연금 고갈은 사라진다. 오, 요거 뉴스네요. 예. 근데 뭐 전문가들마다 좀 판단과 분석은 좀 다르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코스피 어떤지 작가님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NS증권에서 8천 나왔어요. 그 7,400 얼마까지 갔는데 그 이게 8천 넘어서 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회사가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지금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나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금이 들어오면 회사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7,348.86. 네, 마이너스 1.89% 하락한. PBR이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예. 기업들은 더 올라갈 거예요.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 말 믿고 투자했다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좀 전해 주시는 거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해하시면 저희들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상법 개정하면 주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주가 이렇게 오를 거 예상 못 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우연 아니냐 뭐라든지 아. 외생적 요인 아니냐. 근데 예. 뭐 반도체 특수 때문에 그렇지 뭐 근데 한 게 뭐 제가 있어. 분명히 이런 거군요. 그때 기자분들한테 그랬어요. 네. 아니 기억해라. 우리가 상법을 개정하면 상법 개정만으로도 5천까지는 오른다고 했다. 예. 실제로 상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쵸. 예. 갑자기 황당한 일 안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믿고 지금 그렇습니다.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돈을 넣었는데 뒤통수 맞을 거야. 그럼 안 넣지. 돈을 안 넣지. 누가 그걸 넣겠어요. 근데 그게 안심이 되고 반도체가 마침 화랑이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는 기자분들을 참 진짜 그런 기자들 밥 사주지 마.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 좋다고 쓰고 나쁜 건 나쁘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쓰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굉장히 진짜 요거 네. 조금만 정리해서 네. 말씀드려요. 과거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러네. 그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 예, 딱 나오네요. 나 진짜 결국은 국회에서 이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 제가 했잖아요. 예. 연금 모수 개혁하고 모든 것은 박주민 덕이다 이렇게. 생명안전기본법, 예, 모든 것은 박주민 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 그러니까요. 선거제 개편. 예. 아유, 일은 이렇게 1, 2차 많이 검찰 하는데. 개혁. 예.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거는 많은 기자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제가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그 개헌이 불발되잖아요. 사실상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벌써부터 무산될 거니까 하반기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좀 설득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무산되면 이제 그때 좀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조작 기소 특검 오늘 한겨레 아침 햇발 보면 조작 기소했으면 공소 취소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법조 기자 하신 분이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이것을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잡아서 무차별 저는 어제 기자분 몇 분하고 점심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분들이 막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제가 딱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분이라는 단어 기억나냐?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그분 예, 그분이 나오고 그분이 몇백억을 먹었다. 저수지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어야 됐다고요. 근데 그분이란 단어조차 없잖아요. 그분이
오보라고 네. 남욱 변호사가 국정조사 특위 증언했습니다. 그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제가 그때 그 법사위 간사하면서 위원장 직무대리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그분 하길래 그분 있냐? 근데 지검장이 조심스럽게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지만 그분이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보도가 안 됐어. 근데 그러면서도 언론들이 지금 이 조작 기소 취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우리가 또는 그 당시 국민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취재 편의점 같은 매체들이 100만 200만 힘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보도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더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뭐 후보 아니시니까 자주 나오실 수 있잖아요. 자주 나오려고요. 예, 그러면 고정. 네, 예. 자주 나와서 몇 예. 층이고 몇 톤지 다시 기억하려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헤매지 않기를. 헤매지 예. 않기를. 이상한 사단법인 가서 문 두드리지 근데, 않도록. 이상하다. 이상한 사단법인 간판이 걸려 있는 예. 거예서 아니 어디지? 이름 바꾸셨나? 알겠습니다. 누가, 예. 동아일보 그분 기사 쓴 기자들 고소해라 이런 비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찬성한다. 뒷말은 제가 읽기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유일하게 직업 뒤에 쓰레기가 붙는 직업이 저희들 직업이어서 오죽하면 저희가 이런 소리까지 듣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 기자들한테 제가 진짜 얘기를 그때 많이 합니다. 1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때 예. 그래서 법사위 간사할 때 예. 저쪽하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네. 그때 물론 우리 후보하고도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경력죄 받아서 오픈했잖아요. 네. 소년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소년범 얘기를 근데 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소년공을 소년범으로 범죄 경력 조회 그 범죄 경력 그 조회서를 그 조작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그 당시 뭐 진짜 진짜.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특별판으로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해서 의원님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